대표 유형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원자량을 활용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앞쪽에서도 다 활용했었지만요. 기본적으로 1번은 구성 입자수를 세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여기는 평균 원자량 관련 이 동위원소들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죠. 이 평균 원자량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22학년도에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 용기 속에 들어있는 X2I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용기 속 X2I를 구성하는 원자 XY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X가 지금 동위원소로 주어져 있고 Y는 지금 하나만 주어져 있는데요. 동위원소는 기본적으로 양성자수가 동일해야 되죠. 중성자수가 다른 거니까요. 양성자수가 동일하다. 이 자리를 먼저 찾을 수가 있고요. 제시된 자료가 전자수 분의 중성자수에 대한 상대값이 주어져 있는데 상대값인 거니까 실제값과 비례상수를 찾아서 변형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양성자수, 중성자수가 둘 다 n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양성자수이자 이건 전자수인 거니까 전자수분의 중성자수를 해주면 이게 n분의 n이 되면서 그대로 1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값으로는 1인데 그걸 4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올 때 상대값으로 4분의 5배가 되면 실제값도 4분의 5배가 되겠죠. 또는 지금은 상대값에서 실제값으로 넘어가려면 4분의 1을 해주면 된다가 된 거니까요. 이 자리는 4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이 전자수 대신에 우리가 양성자수처럼 생각해주면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가 4분의 5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라고 했을 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인데 이 둘이 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 이 비율이 지금 4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요. 얘가 분모로 들어갔을 때요. 근데 이때 둘의 차이가 2 차이 나는데 여기는 1 차이 나는 거니까 이걸 좀 편하게 풀어주려면 2 차이 나도록 얘를 벌려주면 되죠. 그럼 8과 10이 되면 여기도 2 차이, 여기도 2 차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쓸 수 있는 값이 된 거고, 그럼 8과 10으로 들어가면 맞는 거니까요. 여기가 8이 되는 거고 여기가 10, 즉 n이 7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7이 되고 이 자리도 7이 되고요. 이 자리가 7이 되고 이 자리가 8이 되면서 원자번호 7번, 8번인 거니까 N2O에 대한 거죠. 그래서 X의 경우에는 N인 거고요. Y는 산소인 거고, 질소의 경우에는 동위원소로 제시가 되어 있고 산소의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제시한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용기 속에 X2I가 들어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있다. 지금 가능한 조합이 AA, AB, BB인 건데 얘네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고, 근데 지금 이게 자연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들어있냐 이런 것들이 제시된 상황이 아니었고요. 아래쪽에 다만 뭘 줬냐면 용기 속에 들어있는 X원자에 대한 자료를 줬네요. X는 지금 동위원소로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 X가 A자리하고 B자리가 2대 3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걸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비율만 가지고 분자의 비율을 구하진 못해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임의로 랜덤으로 결합해서 얘네들의 비율이 지금 결정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은 용기 속에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비율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들어있는 원자수에 대한 비율이 2대 3이라는 조건 정도만 준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충분한 게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있는 X에 대해서 이 X원자가 평균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준 거거든요. 이 X는 이쪽에 한번 써보면 X의 경우에는 지금 양성자수, 중성자수가 주어져 있는데 당연히 동위원소라고 하더라도 X의 양성자수는 7로 고정인 거고요. 근데 중성자수가 지금 7짜리하고 8짜리가 있는데 요것도 다시 한번 평균 바로 내볼게요, 여러분. 3대 2면 7과 8 사이에 3대 2 내분점인데 B쪽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7.4가 되겠죠. 이 7.4의 경우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위쪽에 표시하는 게 질량수고 지금은 중성자수를 표시해 본 거예요. 물론 위쪽에 14.4라고 해서 질량수를 표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원자번호, 위쪽에 질량수, 둘의 차이로 중성자수인 건데 중성자수를 직접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헷갈린다 싶으시면 위쪽에 써도 되고, 근데 좀 익숙해지면 아래쪽에 양성자수, 중간에 중성자수, 위쪽에 질량수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고, 그럼 X의 경우엔 평균적으로 이런 애들이 들어있다고 알려준 거고, Y의 경우에는 딱 정해진 거죠. 8번, 10번인 거니까 8짜리, 10짜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물론 8과 18로 써도 동일한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전체 양성자수분의 전체 중성자수. 왜냐면 이 비율만 가지고는 지금 자연계에서 우리가 원자들의 존재비가 나오고 걔네들이 분자를 만들 때는요, 자연계에는 워낙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임의로 충돌해서 분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분자를 만들 때 X 원자끼리 결합할 때의 그 확률, 존재비가 지켜지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요.
이 원자수의 비율만 나와도 분자수들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용기 안에 내가 들어있는 특정 분자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가지고 분자들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오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도 각각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용기 속에 들어있는 전체에 대해서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정도만 묻는 거고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서 X의 경우에는 이 용기 속의 평균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Y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용기 속에 어쨌든 X2Y가 들어있는 건데, 이 X2Y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평균적인 원자의 상황을 구했으니까요. 아까 우리가 분자에 대해서 평균 분자량 또는 분자의 평균을 구하려면 원자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냥 그걸 더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자들의 평균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면 지금 용기 안엔 X2Y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냥 이 X2Y 분자에 대한 평균 상황을 구해주면 이 전체 양성자수나 중성자수가 풀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X하고 Y에 대해서 X2Y다. 그럼 X 두 개에 Y 하나인 거니까요. 양성자수는 14하고 8 더해주면 22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중성자수의 상황은 이걸 2배 해주고 얘랑 더하는 거니까 14.8과 10을 더해서 24.8 상황이 되죠. 만약에 질량을 물어봤으면 위쪽으로 넣어서 46.8 뭐 이런 식이 됐을 거고요. 지금은 근데 요 상황만 물어봤잖아요.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 정도만 물어봤고 용기 안에는 평균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의 X2Y만 있는 거니까요. 그냥 이 값을 바로 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양성자수 22가 되는 거고 중성자수 24.8 이 비율대로 있는 겁니다. 220분의 248로 풀어서 4로 나눠주시면 55분의 지금 62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55분의 62 이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작년 이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것들인데 약간 뭐 해설에도 오류가 있는 해설들이 제가 볼 땐 되게 많았어요. 이걸 특히나 각각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는 건 전부 다 해설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원자들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지 각각의 분자들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오른쪽에 2-1번 보시면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